지금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나 달아볼게요. 김봉현의 말이 100% 맞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사기꾼. 기억은 왜곡되거든요. 왜곡되기도 왜곡될 수도 하고 있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김봉현의 이 폭로 자체는 자신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데 김봉현의 말들이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하나 맞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아까 이주영 변호사 같은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디테일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자기가 보고 들을 게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1부, 2도, 뭐 300, 뭐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걔네들만 쓰는 얘기야. 걔네들만 쓰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김봉현 씨가 이걸 이 2차로 폭로한 것은 국정감사를 의식했다고 일단 보거든요. 시점상으로는. 근데 거기서 그 김봉현 자체의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김봉현의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봉현의 이 주장, 입장문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느낌이 사실상 없었다는 느낌이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나간 사람들도 보이더군요. 그게 앞부분에 대충 보거나 보좌관이 요약해 준 걸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임팩트를 연결시키지 못한 것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이 윤석열은 놓고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방어 처해자면서 받아친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뭐 금융사기를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복역해야 될 걸로 보이는 여기서는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아까 사기꾼이라고 하셔서 제가 언제요? 라고 발끈하면서 받아칠 부분. 그러니까 법률가들의 사기꾼이란 말도 나왔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법률가들로서 논쟁 사실상 서서 사기꾼의 뭐 가까운 뭐 이러고 얘기했던 것들 있는데도 자기는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한 거지 자기가 표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려고 작정하고 준비한 분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딱 걷어쳐서 풀어버렸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성수형이 국회 가 있었으면 오늘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 얘기하고 있었어. 이건 작사를 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김봉현의 입장문을 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쭉 입장문을 읽어드리면서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의 주장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장 아픈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오늘 정말 필사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헤드라인 덮어버리면서 그렇죠. 그런 디테일들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뭐 일부러 검사가 사람 패 죽인 사건 뭐 이런 식의 도발들도 그런 데서부터 나온 게 죽인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극적이고 자기한테 제재하고 그러면 자기는 질문 올 시간이 1분에서 줄어들고. 2분 정도 벌고 네. 그리고 웃기는 게 저쪽 마이크는 7분이면 꺼지고 연장해야 8분인데 증인석 마이크는 내내 켜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좀 중간에 제재했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너무 사람 착하거나 이게 왜 부담 큰 자리에 제가 오늘 여상규를 떠올렸어요. 여상규가 못된 놈이긴 한데 끊을 땐 확실하게 끊고 마이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호중도 나면서 아니요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버하셨고 그만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면 이따 기회 없습니다. 뭐라도 좀 질러주는 말하고 강단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 다음에 하시죠. 아유 그럼 하세요.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 일단 김봉현의 오늘 그 입장문 중에서 진짜 이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검사가 도주를 돕고 거기다가 방법까지 설명해 줬다. 이 얘기를 질문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얘가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 사기꾼 말을 다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집어넣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원하는 때 이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건화 시켜서 실제로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를 다른 사건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이번에 윤석열을 갖다가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막 헛맹랑한 주장 있잖아요. 막 음모론 들어가고 막 윤석열이 막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강기정 수석 이야기가 이제 이 얼개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만.
검찰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김봉현의 입에서 강기정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들려고 했더만. 그럼요. 여기 입장문에 보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언론을 타니까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환하게 웃으며. 그러면서 이게 검찰총장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권을 흔들면서 뭐 공수 설치라든지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 A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측근이야. 그렇지. 최측근이죠. 어. 숨겨진 최측근. 그렇죠. 또 문무일 총장의 그 청문회 준비를 해본 사람이니까 우리 스텝으로 와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받는 사람. 상가집에 같이 가는 사람은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안 갑니다. 그럼요. 야, 상가집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주변에 얼쩡거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윤석열 자체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국감 자체가 윤석열한테 면죄부 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은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으나 머리가 떨어지므로 그게 바로 들통나는 스타일에 가까웠다. 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센 발언 몇 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아젠다를 덮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세우고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 이번 입장문 중에서 그 검찰들 입장에서 정말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관 그 변호사들과 뭐 전관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그것에 맞춰서 수사한다. 이거는 허황되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목조목 시사 직격 같은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질문을 갖다 던지면 얼마든지 그 당위성을 갖다가 이 주장에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내부적인 감찰을 갖다가 해야지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하면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총장으로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얘기를 갖다 듣지 못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이 윤석열이 위증을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지시했다라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정황상 남부지검장이 이 반부패부를 패싱하고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건 이게 자기가 써먹기 위한 이쪽에 자기만의 캐비넷을 놔두고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이 여야가 같이 공격으로 엉켜 있는데 이상하게 공격했기도 여당 쪽만 튀쳐나오는 건 사실상 그런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라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5년 전에 만났던 다른 일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라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거 자체도 야당 정치인하고의 확실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윤석열은 오늘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대권 얘네는 선언하는 없죠. 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대권 선언까지는 둘째치고 살아야 되려고 하게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건 자기 말이 앞뒤에 오전하고 오후에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뒤집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괜찮은 검사로 보여야 되고 검찰총장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한 커트 특히나 언론들이 갖다 쓰기 보통 사람들이 워딩을 이렇게 인용문을 많이 만들어내긴 하던데 오늘은 작정하고 누군가 던져준 것 같은 인용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준비할 때 보통 상대가 누가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 청문회 때나 그럴 때는 숱하게 나오지만 요번은 준비했던 말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왜 대본 외워봐서 알잖아요. 저희가 저희 얘기할 땐 그냥 나오는데 첫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지금 뭐 9시 뭐 몇 분 전에 박철순, 이러고 얘기가 박순철. 나왔던 것들 이것들은 보면서 잘 짜여져서 역할극하는 걸로 첫 번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해도 빠져나갈 것들에 대해서 정말 2배, 3배 해놨을 텐데 그걸 옆에서 또 제대로 막아준 게 추미애 장관이라는 거 보면 근데 그 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김봉현의 이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일부 사람들이 끄집어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난 김남국 의원이라고 봐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끄집어냈던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박상기 그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이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임명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이냐라고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어버버 하다가 그 부분에 그런 대해서 할 맥락이 말이 아니라 많고 했더니 일단 예 아니오만 하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그 자기가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섬찟한 말이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선처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잖아. 이것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따져봐야 돼요. 네. 근데 선처라고 하는 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걸 정해놓고 하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그게. 예.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얘는 선처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일종의 청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격하를 시켜놓고. 그래서 그게 바로 네. 헤드라인으로 바로 기사화돼서 그럼요.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퇴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좀 검찰에 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따 그러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얘기는 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야. 고백한 거야. 좀 다르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인데 우리도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 알아서 좀 빙고. 빠져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왜 이게 이 뒤에 있는 그 우리는 블랙 다이얼로그라고 하거든요. 연극을 할 때 이 블랙 다이얼로그를 잘 파악해야 그리고 그런 걸 잘 쌓아야 연기를 할 때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출은 항상 그 블랙 다이얼로그를 이제 써보라고 해요. 아하. 그리고 얘기를 해보라 그러거든. 어떤 블랙 다이얼로그가 숨어 있냐면 야 니들이 계속 험한 꼴 보지 않고 그 대통령이나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얘 잘라야지. 니들이 알아서 좀 자르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맥락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가 분명히 원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선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검찰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수사의 결과를 내보이는 거고 구형이나 이런 것들은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본인 스스로도 그 임명하지 말라고 뛰어들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나왔던 게 정치행위에 강요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당연하죠. 선거인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쪼가리 되면은 사실 이거 실체가 자체가 많은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자백을 한 거야. 완전히 자백을 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권력이 있다는 것을 거드름을 피우면서 알려준 거란 말이야. 심지어 대통령한테 우리 모두는 저 사람 정무감각 없다 그랬는데 속에 능구렁이가 하나 앉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절절해서 살아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콕 집어서 걸어내면서 우리 대통령 성격 알게 되면 뽑아줬으니까 임기는 채우게 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너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처음이고 나머지 수사는 전혀 상관없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읽고 그러니까 참자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알게 되면서 어찌됐건 난 끝까지 내 거 다 할 건데 하여간 요번에 했다가 내 쪽에 대해서 비리가 없다고 밝혀져봐 추장관 너도 끝이야 하는 식의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불쾌했어요. 실제로 지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저 법조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렇대요. 지금 장모와 아내의 부분에 대해서 없앨 건 충분히 없앤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여기서 그 증거로 다투는 재판이라면 쉽사리 이 실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라든가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수사를 하는 게 누구야? 검찰이지. 검찰이 한두 개만 빼주면은 금방 무혐의가 나와. 그 김봉현의 진술서에 보면 2차 진술서 이런 게 나와요. 조사를 받을 때 실제 저의 사례, 저의 수첩에서 여당 의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에서 실제 만났던 장소를 적어놓은 표기란에 의원 이니셜과 다른 표기란에 적어놓은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자 검사는 나에게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두 표기란에 차이가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 그렇지. 하며 계속 두 부분의 차이를 맞추도록 유도를 하였고 실제 기억이 5년 전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며 많은 부분이 헷갈렸음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이에요. 다음, 오랜 시간의 기억들이라서 날짜와 시간, 장소들이 많이 헷갈리고 기억도 나지 않았음에도 면담 후에 오래전 핸드폰 위치와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들도 불러줄 때. 날짜를 저에게 알려주고 이 날이 맞죠? 이 위치가 맞죠? 이 사용 내역이 맞죠? 하며 퍼즐 조각 하나하나 짜 맞추듯이 거의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만호 때도 똑같았거든. 이거는 일종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면 정말 잘 외우게 되거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이거를 되뇌이다 보면은 진짜 사실이라고 착각해버려. 기억이 왜곡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비를 했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등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가 조작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김봉현의 진술이 나온 거예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국정감사 때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것 말고도 뭐가 나왔습니까? 술집에서 검사들한테 향응 제공했다. 1,000만 원어치나. 그리고 범인들이 도피를 할 때 조력해 준 게 검찰이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도 뭐 되게 그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정황상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검사들 이름까지 적시돼 나왔단 말이에요. JTBC에서는 그 룸사롱을 직접 찾아서 관계자 얘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국정감사 나왔을 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어쨌건 검찰이 잘못했다. 아니 그 4.3 같은 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어요. 그렇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지금 수사 지휘 당한 거에 대한 뭐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작심하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의심을 받는 사람을 그것도 윤석열의 측근이 걸려 있어요? 윤석열의 가족이 걸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정치적 탄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까?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좀 되돌이표이긴 한데 그럼 뭐예요? 윤석열은 수사 지휘 아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는 거잖아. 대통령도 자기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일종의 그 수사의 라인에서 빠짐으로써 객관적인 수사와 그 독립적인 수사를 갖다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검찰총장은 자기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자기 가족 수사를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를 참 이런 주장을 갖다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뻔뻔스럽게 법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법 바꿔줄게 이 쉐리야.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얘기를 떠들고 있는 윤석열. 작은 디테일들이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늘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스스로 검사나 판사가 되듯이 자꾸 입증을 하려고 해요. 어떨 땐 서술을 해서 그냥 대놓고 지금 좀 전에 사기 용의자라고 했던 분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사기입니까? 이건 진짜인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 정보 받고 3개월 계셨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법무장관이 이렇게 석 달 동안 뭉개고 있었다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중해서 질문할 거리들을 좀 더 깊이 연구했다면 윤석열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저쪽은 사력을 다해서 했고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 제가 민주당 특근들한테 얘기 들었던 얘기는 그런 거였죠. 오늘은 청문회 받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조용히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건방지거나 준비를 안 해도 됐다라고 한 게 있었다면 오늘은 된통 당한 날이었어요. 물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오늘 얘기 밝힌 것 때문에 윤석열이 하루 반짝 쉬울지 몰라도 결국 검찰개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안 했죠. 두고 이 사람이 두고 욕먹을 생각하는 거니까. 검찰 개혁의 실체가 오늘 자신의 말 속에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검찰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맞습니다. 예. 자기 검찰개혁은 공안통 내쫓고 그러니까. 특수통 내가 들어온 게 검찰개혁이야. 끝. 이렇게 한 그리고 거죠. 뭐 조정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거. 검찰이 개혁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찰에 의해서만 오로지 죄가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그 상황을 최소한 감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누구의 감시?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근데 자료도 제출을 안 하면서 우리 참모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저 제출을 할 그런 사안의 것이 아니라고 이따위 지랄을 하는 놈이 검찰 개혁을 입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병철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슬픈 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후배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서로 보자고 실수하지 못하게 하라고 됐던 건데 왕처럼 군림해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윤석열 표정이 잡히는데 그래봤자 검찰총장은 내가 됐어. 뭔 소리야 하는 듯한 표정이 있는 야 정말 불쾌감이 예. 그걸 지적해 주면서 윤석열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말해주는 의원들을 보면서도 정말 다음부터 국정감사 할 때는 팀 모여서 회의 좀 하고 그리고 세게 공격할 부분들을 나눠서 봤던가 앞에서 안 되면 집어넣는 그런 훈련들이 좀 돼 있어야지 이거 보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걸 좋긴 해요. 그래 검찰은 그래야 돼 생각하는 건 좋지만 저쪽에서 그게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이면 대답하고요. 이러고 나가는 거 듣는 거는 야, 씨. 정말 짜증났어요. 오늘 뭐 이제 핵심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박지민 의원이 질문하죠. 조선일보 사주랑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말해줘야 윤석열이 만난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때 그쪽 사건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PPT 띄워주세요 하면서 PPT 한 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예. 2018년 3월 민원연 등 4개 단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불법 거래 의혹 관련 TV조선 간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8년 6월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방상훈 사장 등 아들 방종호 TV조선 대표 전 대표 박용훈 사장에 대한 재수사 진행 수사 종료 조선일보 이거 뭡니까 관련자 기소 없었다. 무. 2018년 9월 TV조선 일부 간부들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안종범 수석 등과의 내통 및 언론농단 사건 고발. 그렇죠. 불기소 처분. 다음에 2019년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방상훈 사장과 방종호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운전기사 갑질. 그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고발인 조사 후 진행 사항 무. 없음. 네. 다음에 2019년 3월 민원연 등 민생경제연구소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관련 형사 고발 사건.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고발인 조사 후 진행 사항 없음. 2019년 6월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방상훈 사장과 경영진을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땡땡 전 총장 사이 부당한 주식거래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 사건 고발. 고발인 조사 후 진행 상황 없음. 이런데 이거 탈핵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도장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따위 얘기라고. 완전히 개 양아치 확. 그래놓고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 못 하겠다고. 그 사람 입장을 왜 검찰총장이 왜 아니 얘는요 자기한테만 간대.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김건희 보고 무슨 뭐 범죄 연루 의혹 받는 기업들이 후원합니까? 윤석열 보고 하지. 당연하지. 근데 그거를 지는 자기 부인이 하는 건 나랑 관계 없다 야. 그럼 단호하게 쳐냈어야지. 심지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된 이후부터 부인이 전시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궤변을 그 코로나 때문 아니야? 진짜 미치겠네. 그 전시회 4군데 정도 협찬 들어오는 데가 12군데로 늘어나고 그 금액이 올라서고 했던 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한동훈을 포함해서 한동훈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설명해 놨더니 아 그렇게 따지면 이러면서 씩 웃는 게 조폭 보스로서 우리 애들 라인을 모르고 저는 이러고 얘기하는 거 할 때 확실하게 느낀 건 있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 뭐 어떤 분들 지금 뭐 검찰총장 투표로 뽑아야 되지 않냐. 솔직히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을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가들 가운데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나경원. 그 정도쯤 돼야. 그러니까 당장
있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에 서로 앉아 있고 난리 치고 있는 거라. 찾아보면 없다가 아니고 네. 쉽지 않다 그랬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 정말 이렇게 너무 쉽게 찾아가지고 나경원을. 이런 얘기하기 뭔데 인면수심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상대하는 검찰총장 이런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입장도 아실 거고 민주당의 입장도 알았고 중요한 건 오늘 봤던 쇼에서는 우리가 시원하게 웃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계시고 저는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와, 그 대검 앞에 검찰총장이 힘내라고 화안 나는 거 정말 불쾌하지 않아요? 그 화한 앞을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거 다신 이런 일 못 보게 진짜 더 열심히 추미애 지키고 하고 있는 일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자, 어쨌건 뭐 어떤 사람이요 건들건들 나와가지고 사실 검찰총장의 품이라고 한 10원어치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조폭 두목 정도가 되는 사람이 우리 검찰 조폭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김봉현의 말을 다 믿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수사를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은요 김봉현의 진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다못해 이종택 멀지도 않아. 이동적 한동훈 건에서도 비슷한 스킬들이 등장을 해. 그럼요.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언론에 알리고 조국 때 그랬잖아요. 윤석열 이 새끼는 열받네. 수사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검찰 발로 추정되는 그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수사 정보들을 흘리면서 조국 연맥이기에 돌입했던 게 윤석열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엄연한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일선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는 형태. 그리고 검찰이라는 게 중립성이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니까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잘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냐고.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표적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아까 말한 TV조선,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사주 만나고 와서 수사 진행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에 와서 마치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자빠졌으면 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남을 거예요. 예, 헌정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헌정사상 2번씩이나 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앞뒤를 바꿔서 보도를 하잖아요. 예. 정말로 문무일 보세요. 문무일. 최근에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지금 비상상고해가지고 다시 재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검찰이 잘못한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잖아요. 사과하잖아. 희생자 찾아가잖아. 미친놈들이 그냥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깨끗이 잘했더라도 김봉현 건 하나만 터졌어도 이것은 면밀히 수사하고 잘못된 사람들 뭐 발본 세곤하고 일단 저부터 사과한다고 납작 엎드리는 흔히 게 이런 정상이지. 얘기 나올 때 뭐가 됐건 이런 불쾌한 얘기를 듣게 돼서 검찰의 수장으로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올립니다. 송구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근데 당연하죠. 그게 없이 우리가 오늘 봤던 건 건들건들하는 조폭. 난 칼이고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이니까 나한테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법무장관도 내 상사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부하 아니야. 이런 불쾌한 감정을 봐야 되는 거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 아까 추미애 장관의 그런 그 어떤 그 전광석화 같은 조치도 참 반갑지만 전국에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생중계로 봤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요. 우리가 이런 검찰총장 밑에서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입맛에 따라서 유린되는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들을 다 느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대권 선언이 윤석열의 앞길을 굉장히 크게 가로막는 예. 그런 선언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의 이야기에 씨알이 먹히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잘해왔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십 년 동안 잘못해왔고 윤석열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일단 미안함. 그리고 철저히 진상조사 하겠음. 그리고 저 자신에 관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수사 지휘권도 발동됐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겠음.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잘하고 있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처럼 선동하는 것 자체. 얘는 지금 이미 정치권에 반발짝 담궜다. 반발짝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지금 국회의원 행세를 해버린 겁니다. 반신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딱 즐기면서 네. 예, 아랫도리가 따뜻해져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그냥 그런 상황.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의원 가운데서 제가 이 제보 받은 건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 청문회를 한참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보다가 중간에 우리 의원이 누가 말하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엑스맨이야? 우리 편이었어? 왜 저렇게 질문해? 하는 의원이 2분 정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이, 굳이 그런 얘기를 또 여기서. 네. 아이 집어서. 정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난 최 씨라고도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최 씨?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멋지게 슛은 못 넣더라도 슛하는 장면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줘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건 그땐 정말 제대로 골 넣을 수 있게 최선 다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두 명은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것도 있어야지. 참. 착한 형사 역할을 했을 거야. 그래. 서로 이렇게 나는 그 롤플레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착한 형사, 나쁜 형사 있잖아요. 바빴을 거야 그 사람은 아마. 형은 안 당해봤지. 나는 내가 주로 악당으로 모여서되기 때문에 당신에 그러니까 의해서 나는 그 알고 학생운동할 있지. 때 수타에 잡혀가지고 지금 착한 여러분께서 형사, 나쁜 30년 전 형사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30년이나 전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올드맨들의 이야기 성동일.